안녕하세요. 지금 자전거 탄 지 한 30분 좀 지났어요. 엊그저께 제가 가난했던 시절, 돈이 없었던 시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제가 남들보다 돈 없던 시절이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학생 때, 대학교 때나 고시 공부할 때는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이제 35살 때까지, 대학교 졸업하고 35살이 될 때까지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겨우 이제 살았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제까지는 제가 29살에 대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학교를 계속 휴학을 하고 졸업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29살에 졸업을 하고, 이제 그때가 원래 이제 제가 어릴 때 꿈이 사업하는 거였어가지고, 그때 돼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사법시험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한 하루 이틀 쉬었다가 도서관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하고 돈을 벌까에 관련된 책들을 이제 고시 공부하듯이 이제 찾아서 봤어요. 하루에 막 8시간, 9시간, 10시간씩 책을 이제 그런 책을 읽었던 거죠.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뭐 명동에서 돈놀이를 해라, 아니면 뭐 특허를 내라, 뭐 프랜차이즈를 해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한테 현실적으로 와닿았던 거는 영업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은 이제 나중에 사업할 때 이제 망할 확률이 적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한테 당장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믿고 이제 회사에 취직하려고 영업직으로 취직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다가 이제 무인경비회사 영업직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 연봉이 2,100만원, 실수령 기본급이 170만원이고 영업수당이 조금 있는데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배웠어요. 이런저런 많은 사람도 만나고, 제가 근데 고시 공부를 하도 한 4년 하다 보니까 사람 대하는 게 조금 어색해가지고 어리버리하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우리 상사분께서 좀 힘들어 하셨는데 그만큼 저도 구박도 많이 당하고, 참 그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다녔거든요, 그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많은 질책과 고난 속에서 그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우선 제가 바라했던 영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적인 느낌의 영업이었고, 제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려고 뭐 건물 타기라고 해서 건물 꼭대기층부터 아래층까지 명함 계속 돌리면서 이렇게 엄청 열심히 명함도 제일 빨리 소진시키고, 책에서 봤을 때 그때 맨날 영업에 관련된 책을 봤었거든요. 퇴근하고 도서관 가서. 그럼 영업할 때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영업에 관한 달인들이. 그래서 저도 그거 흉내 내려고 오만대 가게나 사무실이나 잡상에 출입금지라고 써있는데, 그런데도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명함 드리고 잘 부탁한다고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별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인경비회사 필요한 데는 이미 다른 데가 설치를 해놨고, 이제 필요한 곳들은 이제 먼저 업체에 연락이 오니까 그때 영업사원들이 그 전화 오는 거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인바운드 영업을 주로 하고, 제가 이제 아웃바운드 영업을 해서 다른 업체를 쓰고 있는 데를 우리 걸로 바꾸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노력한 것 대비 결실이 굉장히 적긴 적었어요. 그래도 있긴 있었습니다. 한 100군데 가면 한두 군데 정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안 나오니까 약간 흥미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170만원 월급을 딱 받는 순간, 첫 달에 월급을 받는 순간, 이거는 제가 고시 공부할 때 한 달에 60만원 가지고 먹고 자고 책 사고 학원값 들고 뭐 5만 거 다 했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나중에 공부만 하니까 돈 쓸 시간이 없으니까 고시 공부 끝날 때쯤에 몇백만 원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170만 원 월급 딱 받는 순간, 이거는 평생 동안 이 학생 그냥 수준에서 돈 받는 거구나 느낌이 들어서, 이 돈 100만 원 받나 200만 원 받나 사실 똑같이 느껴져가지고 첫 달부터 170만 원 중에 85만 원 쪼개서 주식 투자했어요, 주식. 근데 뭐 다 까먹었죠. 뭐 번 게 없고, 늘 그래서 월급날에 쪼달리고 월급 전날에 그런 식으로 생활하다가, 또 고시 공부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저거였어요. 퇴근하고는 도서관 갔어요.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영업에 관한 책을 보다가 노무사 공부도 하고, 그런데 노무사 시험에 1차를 합격해가지고 2차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공부량이 꽤 많아서 이제 회사 끝나고 도서관 가서 공부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머리도 좋은 편도 아니고, 또 그 전까지 사법시험 공부를 4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머리에 집중력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에너지도 안 생기고, 그래서 그 회사를 6개월째 되는 날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기 전에 이제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 1,500만 원짜리 한도로 은행 가서 만들어서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수중에는 한 700 정도가 있었던 거죠. 그걸로 이제 노무사 학원 이제 끊어서, 노무사 학원 끊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또 했어요. 돈 한 개도 안 벌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해서 까먹었죠.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있는 상태에서 1,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으니까 쓸 수 있는 돈이 한 1,700 정도 되는 건데, 한 6개월 동안 또 노무사 공부하느라고
까먹고. 근데 나름대로 6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2차 시험은 한 번 더 볼 수 있는데 안 봤어요. 보니까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이제 체력적으로 바닥나 있고 정신력에서도 약간 지쳐있는 상태라서 사법시험 공부를 4년 몇 달을 하고 휴식 없이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내면에서 지쳐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무사 시험은 포기를 하고, 그렇다고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돈이 계속 떨어져 가니까 하루 이틀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취직을 했어요. 강남에 있는. 제가 그때 신림동에 살고 있었는데 강남역에 있는 건물 전문 중개 부동산 이런데 취직을 했어요. 기본급 60만 원. 이제 거기는 1년 다녔는데 하는 일이 이제 건물주 만나가지고 매물 작업하고, 또 어느 정도 좋은 매물이 나오면은 이제 광고해가지고 매수인한테 브리핑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당시가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마코론 사태 났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라 가지고 엄청 뭔가 저는 어차피 돈이 없었으니까 몰랐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건물값이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고 급매물이 한 번씩 나오고. 근데 그러다 와중에도 저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맨날 퇴근하고 도서관 가서 건물에 관련된 책, 부동산 관련된 책 보면서 이제, 그리고 미팅도 많이 잡고. 그래서 일단 미팅을 많이 잡아서 건물주들 만나서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정보가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건물주 만나면은 또 들은 얘기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할 말이 많아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한테 연락은 많이 왔는데 막상 계약이 안 나오니까 사실 부동산 그래서 계약 안 나오면 한 대 6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게 1년 동안 뭐 그렇게 뭐 열심히는 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근데 제가 원체 열심히 하니까 그 안에서 어떤 저보다 한 9살 많으신 분이 이거 여기서는 굶어 죽는다고 너 나랑 같이 둘이서 팀으로 일하자. 그래서 이제 선릉역에 있는 1층 부동산에 점포 중개하는 전문으로 하는데 우리 가서 일하자. 내가 너랑 돈 벌면 반반으로 나눌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알겠다. 나도 솔직히 거기서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항상 건물주들을 상대로 하니까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 수중에는 돈 10,000원짜리 한 장 없어가지고 빌빌대고 있고, 내가 건물주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이제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서 환상이 약간 깨지면서 현타가 오기 시작하고, 당장에 저는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이제 그분하고 같이 그 선릉역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둘이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계약을 엄청 잘 하셔가지고 그분하고 저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저는 계속 이제 점포 매물 작업을 하고, 그분은 이제 이 점포를 구하려는 사람한테 브리핑을 하고. 근데 그분이 그 원체 잘 하셔가지고 사실 저한테 그렇게 반이나 떼줄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반씩 떼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평생 충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만큼 저도 열심히는 일을 하긴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약간 숨이 좀 쉬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통장 쓰면서 계속 돈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근데 그분하고도 1년 있다가 헤어졌어요.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프랜차이즈 이쪽으로 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쪽으로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좀 괜찮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점포개발팀으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 당시에 연봉이 3,200만 원, 그러니까 월 실수령액 240만 원. 이제 그때가 근데 거의 최악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제가 말씀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부동산에서 나와서 또 무슨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뭐 공인중개사랑 그리고 가맹거래사 이런 자격증 공부하느라고 또 한 10달 정도를 수험생활만 했던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나? 아무튼 그 10달 정도를 일을 안 하고 공부만 하고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학원 다니고 그 책값이랑 이제 겨우겨우 그 시험은 2개 다 합격을 했어요. 이제 합격을 하고, 그러니까 돈이 제가 처음에 그 무인경비 회사에서 마이너스 통장 1,500짜리 만들어둔 거 그거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끝난 상태에서 그 프랜차이즈 본사 점포개발팀으로 합격을 하니까 거기서 근데 합격했는데 차가 없으면 안 된대요. 근데 차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은행에 신용대출 받아서 300만 원짜리 중고차 사서 입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거기서 다니면서 숨통이 많이 트였죠. 연봉이 3,200, 월 실수령이 240만 원. 그렇게 거기서 일을 하다가 딱 1년 지나고 퇴사하고 지금 제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업할 때까지도 대출을 다 못 갚아서 1년 정도 34살에 창업했는데 35살 되는 해에 이제
통장에 그 맨날 잔고가 마이너스라고 찍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플러스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35살 때. 와,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서 혼자서 되게 너무 혼자 기분 좋아서 말이 누구한테 뭐 부끄럽고 말할 저것도 없잖아요. 근데 35살이 돼서 드디어 통장에 마이너스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에 일할 때도 제가 옷이 없어서 그 부동산 회사의 상무님이 본인이 입던 옷, 키 저보다 훨씬 커요, 그분이. 한 5cm 크신 분인데 자기 입던 정장이랑 구두 이런 거 주셔가지고 그거 입고 막 영업 다니고 막 길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구두도 막 엄청 큰데 그렇게 다니고 또 그때 어떻게 여자친구 사귀게 돼가지고 그 친구랑 연애할 때도 차 이제 진짜 옛날 차 10년 넘은 거 중고차 제일 싼 거 그거 타고 다니는데 차가 다 녹슬었어요. 밖에 외관이. 문 열 때도 막 끼리르 소리 나고 여기저기 페인트 다 까지고 그 차 타고 내리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문 열면은 소리 나니까 쳐다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 다니고 여행 가서 한 번은 영덕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영덕의 바닷가에 그 영덕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영덕 대게가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와, 이게 가게에서 이렇게 가격을 보니까 그때 10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싸니까 못 사 먹고 이제 마트에서 삼겹살인가 냉동 같은 거 사가지고 제가 차에 이제 바베큐 숯불 화로 같은 거 늘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길에서 이제 그거 구워 먹고 바닷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이 없었지만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모든 행위가 제가 회사를 이제 영업적으로 택한 거라든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을 해본 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제 사업을 위한 초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영업직을 선택한 이유가 사업하려면 영업직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그 책 본 것 때문에 그게 맞다고 제가 납득이 돼가지고 영업직으로 시작을 하고 일단 어떤 영업직이든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이런 영업을 해보고 싶었고 또 이런 영업을 해보고 싶었고 이제 그 영업을 하다 보니 그 안에서 또 잘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가르침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어리버리하고 영업을 잘 못해가지고 돈은 못 벌었지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지? 늘 그런 거를 약간 연구하는 그런 느낌으로 살았거든요. 야, 저 사람은 어떤 뭔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하지?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조금씩 하루하루가 이제 실전에서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배우는 그런 어떤 학교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돈이 없는 거에 포커싱 맞추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배우고 싶다. 이제 희망이 보인다. 약간 그런 식으로 포커싱이 맞춰지니까 사실 전혀 괴로운 거 없었어요. 힘들다는 생각도 한 적 없고 그 시간이 사실 너무 뭐랄까? 좋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없지만 굉장히 해서 배울 것도 많고 또 희망이 넘쳐 있고 그리고 또 젊잖아요. 30대 이제 초반, 중반 그럴 때니까 이제 좋은 기억으로 저한테는 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35살 때부터는 돈을 꽤 벌었어요. 35살 때부터 지금까지 번 돈이 그거는 이제 다음 편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난방이고 제가 대본을 써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서 또 옛날 얘기고 하니까 제가 이제 기억이 약간 뒤바뀐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말씀드려보려고 했는데 제가 뭐 2번, 3번 찍을 여력은 안 될 것 같고 편집을 또 하기에도 저는 약간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편안하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